시드머니가 8천만 원 넣어가지고 800% 수익이 났거든요. 6억 5천을 벌어요. 아, 6억 5천이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남석관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개미 남석관입니다. 주식 투자 35년, 전업 투자 21년. 꽤 많이 했죠. 네. 남석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제 제가 가벼운 소개만 좀 드리면 네. 이제 저서로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요 책 출간하셨고 네. 이전에 또 실전 투자의 정석 네. 책 내셨고 주요 수상 경력으로 2018년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1억 클럽 2위, 2014년 삼성증권 실전 투자대회 1억 클럽 1위, 2014년 미래에셋증권 실전 투자대회 2위, 2012년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2위, 2017년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2위. 야, 이렇게 책도 많이 내시고 실전 투자대회도 많이 상을 받으시고 하지만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하신 분에게는 주식으로 과연 얼마를 벌었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 혹시 이 자본금은 어느 정도 시작하신 건가요? 그 전업 투자는 20년 전, 21년 전 이때 1,000만 원 가지고 했죠. 1,000만 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시드머니가 그때 이제 수중에 원래 1,200만 원이 있었는데 네. 200만 원은 이제 그달 생활비라고 주고 생활비. 집사람한테 주고 그 당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해서 제가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 집사람한테 줬던 거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1,000만 원 가지고서 네. 야 이거 뭐 한 달에 20%는 벌겠지 네. 그렇게 하고서 시작을 했죠. 제가 선생님에게 주식으로 얼마를 버셨는지 여쭤보면 실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몇 배 정도 버셨는지는 여쭤볼 수는 있어요. 최소한 뭐 1,000배는 넘게 벌었죠. 뭐. 야, 1,000배. 예. 1,000배? 1,000만 원이 1,000배는 얼마 정도인 거죠? 그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아니 1,000만 원 가지고서 그 10배 하면 네. 10배 하면 1억이니까는 10배 하면 1억. 100배 해봤자 10억밖에 안 되니까는. 예, 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공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는 야. 최소한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벌써 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경제 외적으로도 또 저기 주식시장 사이즈 자체도 네. 엄청 커졌죠. 아. 그러니까 요즘에 시가총액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유동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네. 돈 가치가 없어지고 외형적인 경제 사이즈가 커지니까는 네. 그 정도 돈은 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티를 안 내서 그렇고 네네. 또 이렇게 노출하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책에 보니까 저희 상단의 문구가 네.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주식 투자론이에요. 네.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김작가 TV에 슈퍼개미물이 좀 많이 출연하셨거든요. 예, 그렇겠죠. 최상위 슈퍼개미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좀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책을 네. 한 권이라도 좀 더 팔았으면 좋겠다.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그 출판사 쪽에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나. 아, 약간의 어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는데 그 책 내용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아, 책은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주식 투자를 왜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게 27살 때예요. 그러니까 27살. 사회 직장 생활 첫 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14년을 직장 생활, 사회 생활하고 더불어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가격이 무차별로 올라가는 것도 봤고 네. 또는 아주 폭락 IMF 때 같은 경우 진짜로 폭락을 거듭해가지고 네.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IT 버블인 것들도 봤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미래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앞으로는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고 네. 여기에 기회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아,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정을 한 것도 있거든요. 이건 나이를 먹어도 아무튼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것도 있어요. 사실 요 딱 HTS 하면 요거 하나만 있어도 딱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그렇죠. MTS. 네, 그래서 제가 이 전 세계에 웬만한 나라를 다 가봤거든요. 아. 근데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또 생겨난 이후에는 네. 중남미가 잘 안 돼요. 통신이 불편해서. 네. 그리고서는 전 세계가 다 돼요. 크로아티아 같은 데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네. 제가 이게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아니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체결이 돼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아이슬란드 같은데 그 먼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도 이게 돼요. 이야, 간지나네요. 아이슬란드에서 주식 투자. 폼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시차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아주 예전에 제가 터키에서도 주식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터키 갔다 와봤습니다. 터키 저거 띄우는 데 있잖아요. 벌룬.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에 이거 띄우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주식을 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국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네.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는 그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관리 직원한테 이렇게 해서 이때쯤에 매도를 하라고. 네. 제가 스위스에서도 그 주식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전날 밤에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면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스마트폰 한다는 그렇죠. 뭐 실시간으로 실시간.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편리하고 그 뭐 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하기에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또 그 과거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해외 주식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그 중개하는 회사 그런 데다 전화를 해가지고서 체결이 됐는지 그 확인도 그 다음 날이나 가능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바로바로 저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할 때 예약 주문 집어넣어 놓고서 그냥 다음에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실시간으로 요즘에는 그 서비스들을 증권사에서 해주니까는. 그래서 공부만 하면은 투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할 환경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니까 아, 사람한테 시달리고 뭐 돈 가지고서 사람하고 불쾌하게 얼굴 맞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 할 것 없이 주식은 이거 컴퓨터하고 나하고의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죠. 그리고 이건 정년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거기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전업 투자로 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직장 생활 어디서 하신 건데요? 그냥 일반 직장생활 하다가 네. 학원을 했어요. 학원. 입시 학원을. 네. 그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낮에 이제 과거에는 객장, 네, 객장에 가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네. 그럴 때는 객장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 되겠다. 이제 나중에 전업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27살 때부터 주식을 하신 거잖아요. 언제부터 돈을 버신 건데요? 원래도 처음에 재수가 좋았던 거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는 많이 벌고 많이 까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잘했어요. 까먹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서 자신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의미 있는 큰 돈을 번 적은 없었죠. 이제 이게 뭐 벌다가 까먹다고 그리고 내가 근로소득으로 벌은 돈하고 이게 합쳐지니까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수치 같은 거는 없는데 그런데 그때 느낌으로 잘한다고 내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업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 판단은 섰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때가 IT 버블이 이럴 때 제가 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로 그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 수십 배 같은. 그렇죠. 그게 1,800원, 1,900원짜리가 2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 전에도 시장이 개방됐을 때 있잖아요. 저 퍼주 뭐 자산주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것만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야, 이걸 공부만 제대로 하고 그러면 작은 돈으로도 무진장 벌 수 있겠다라는 또 그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10년 넘게 쭉 봐오다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27살 때부터 주식도 하셨다는 게 몇 년도이신 거죠? 1986년일 거야 아마 7년? 1986년 7년부터 하시다가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1986년에서 7년부터 이제 주식 투자 하시다가 좀 있다가 이제 전업 투자로 가신 거죠? 네, 그렇지. 10년 넘게 14년 있었어요. 14년. 야, IMF 때도 투자를 하신 분이네요. 아, 그럼요. IMF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온갖 닷컴 버블, 다 한 거죠. 야, 그러니까 IMF 때는 진짜로 그때는 아비 규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주식 떨어질 때 제 근처에 그
동네 분들 뭐 이렇게 객장에 와서 하면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갖고 있는 주식 3개 중에서 2개가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당시는 뭐 이제 중소기업들도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진장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액면가 그 당시는 대부분 5,000원짜리인데 그 아주 심했을 때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3,3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거든요. 300포인트. 네, 300포인트, 280포인트면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액면가가 다 5,000원이 그 당시는 뭐 액면가가 다 기준이 5,000원이었죠. 네. 근데 그 5,000원짜리가 망하지도 않는 증권주 같은 경우 500원짜리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건설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뭐 신성건설 무슨 여러 그 건설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500원 정도 했었어요. 500원, 뭐 300원, 뭐 그 정도 했는데 그게 IMF 끝날 때쯤, IMF 끝나는 것도 아니고 IMF 그 다음에 가을에는 거의 다 10배씩 올라갔어요. 10배씩. 그러니까 500원짜리들이 다 10,000원씩 가고 증권주들도 그렇고. 그때 그거를 이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외자를 유치했잖아요. 달러를.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그 1년 차죠. 1년 차. 그 벌써 가을의 끝에는 주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전표 쓰고 전화 주문으로 주식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못 해요, 이걸. 매수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밤이나 저녁이나 그 다음 날에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폭등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그때는 삼성전자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그게 이제 1997년도 IMF 11월 달쯤에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고전에 한 700포인트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만 3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는 다시 6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러고서 IMF가 진행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행된다는 게 뭐냐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맞아. 대기업체들은 이제 막 부도가 나잖아요. 연쇄적으로. 그러면서 재차 이제 3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대충적으로 보면 아주 길지도 않아요. 한 6개월? 6개월인데 투자자나 당사자들은 무진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네, 그리고서 그 한 10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00포인트, 110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게 또 그냥 또 그렇게 쭉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일 때 1999년 하반기 그것도 되게 짧아요. 어떻게 보면 IT 버블이라는 그 기간이 1999년도 그 12월 달에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10월, 11월 달에. 그러면서 2000년 초 그때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런 이제 IT 버블일 때 기억나실 거예요. 밀레오 올해 뭐 어쩌고저쩌 2000년에 뭐 지구가 망한다 그래서 휴거 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뭐 복잡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버그라는 말도 생기고 뭐 그래서 뭐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다든가 아무튼 그때는 그 주식 가격이 IT 버블일 때 그러다가 2000년 아마 초반일걸요. 그 IT 버블 꺼지는데 진짜 무섭죠. 그 하한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하한가가 아마 12%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무더기 하한가인데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2001년에 발생했던 게 뭐냐면 카드 대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2의 IMF가 온다 그래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또다시 그게 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좋은 회사 주식들도 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전업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요 2001년 요 때요. 예. 요 때시네요. 최저가가 460. 거기 나오죠. 그게 500포인트 밑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아무튼 공부만 좀 하고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제 전업 투자로 딱 정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좀 돈을 벌게 된 계기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어떤 분에게 고수에게 배움을 청했다거나 뭐 이런 그 당시는
고수가 없었어요. 고수가 있어도 모르죠. 누가 고수인지. 그 지금처럼 이제 SNS나 뭐 그쵸, 인터넷이 그쵸. 발달돼 있어서 네. 나 잘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이 깔리긴 깔렸어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또 IT 버블일 때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책도 좀 쓰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때 한때죠, 한때. IT 버블이 꺼지면서 그분들은 또 없어지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만한 그리고 또 책이라는 것들도 네. 그 당시에 뭐 잠깐 반짝이는 기본서 같은 거는 있어도 이렇게 조금 영감을 주는 책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죠, 혼자. 네. 또 특히 저는 증권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웠죠. 어렵죠. 이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증권회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거 투자에 대한 그 네. 기본 개념이나 이론적인 거에 이렇게 기본이 바탕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강의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회만 되면 네. 저 역시 개인 투자가고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고 또 증권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쪽에서 네.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시행착오를 투자자들이 네. 또 주린이이신 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이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네. 몇 년 안 있으면 이 좋은 기술이 사장될 거 아니에요.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도 남긴 거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네. 조금 이렇게 오픈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본 생각도 좀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식을 1987년에 이제 시작을 하시고 80년, 200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의 길로 가신 거잖아요. 이걸 차트로 보면 이제 차트에도 잘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전에 시작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IMF 야, 그 277이 있네요, 이게. 이때를 경험하시고 어이구. 이제 이러 하다가 2001년도 신기하다. 요쯤에 시작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이만큼 흘렀잖아요. 와. 이 중에서 시기적으로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본 해는 언제세요? 그 슈퍼개미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그 계기가 된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급 이제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 말이 꼭 있거든요. 개인 투자가들한테. 그게 뭐냐면 투자를 하면서 100% 200% 수익이 나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감이 팍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언젠가요? 제가 보기에는 2004년, 2005년이었던 거예요. 요때 운이었 때.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보면은 지수가 받침이 돼준다는 얘기죠. 시장 분위기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가 시작할 때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올라가는 자.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그때는 단기 매매 개별주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작은 돈이니까는 욕심에 뭐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1,000만 원 가지고서 무슨 중장기 투자를 해서 그걸 생활비를 빼쓰고 그래요. 그죠? 자기 짭이 따로 있고 생활비가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여윳돈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고 뭐 1년, 2년씩 묻혔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한 달에 20%가 목표인 사람이 그래 일단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단기 투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기 투자도 역시 장이 받침이 되어 줘야지 수익 내기가 쉽더라.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번 시드머니가 8천만 원 가지고 800% 수익이 났거든요. 8%. 6억 5천을 버는 거예요. 6억 5천이요? 한 종목으로? 아니죠. 뭘 샀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뭘 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였으면 강남 상구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돈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30평짜리 아파트는 더 큰 거를 샀죠. 그 6억 5천이라는 돈이. 그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 치신 건가요? 그렇죠. 단타를 치는 거죠. 단타. 단타를 치는 건데 늘 단타죠. 늘 단타. 그때까지는 늘 단타예요. 그거를 뭐
그거를 그러니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장기 투자 그런 얘기지. 이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전업 투자, 네. 작은 돈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직장 생활에서 다른 수입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여윳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가능하죠. 이게 상업이 주식 투자인 전업 투자가. 네. 그래서 원래 전업 투자가라는 그 제목만 가지고서는 들을 말씀이 무진장 많이 있죠. 이게 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고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이제 그게 딱 벌리니까 네. 이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 심적인 여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하죠. 뭐. 이 주식 투자는 결국에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심리적인 게 어떤 뜻이냐면 네. 투자금의 여유, 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투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전업 투자할 정도로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네. 결국에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기회는 항상 오는 거예요. 초보자나 주린이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기회인지 저게 좋은 기회인지 모르지만 네. 전업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할 정도면 장이 좋을 때인지 아닐 때인지 구분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거는 이제 네. 여유예요, 여유. 여유. 시간과의 싸움에서 네. 기다리면 올라갈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눈에 띄는 것들. 그렇죠. 그 돈만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사두면 된단 말이에요. 이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 이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거 아주 그 중요해요. 말이 투자금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 네, 그러니까 투자금의 여유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는. 네. 전업 투자하시는 분이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네. 수년 전부터 그랬죠.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강의하고 그런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벌써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기 때 만나시는 분들마다 공부하시라고. 공부하시고 퇴직한 다음에 하시라고. 전업으로.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공부할 여유가 없죠. 시간적인 없죠. 바쁘고 그러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급할 때 전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여유도 별로 없지. 금전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죠. 마음이 급하죠. 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급한 상태에서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지. 그 외에는 준비만 좀 잘 갖춰져 있고 여유만 있으면 투자금의 여유. 다시 말해서 내가 투자한 돈을 최소한 한 2년 동안 찾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여유만 있는 분들 같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버리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의 가장 큰 이유는 성급함이잖아요. 맞아요. 네, 조급함. 네, 맞아요. 성급함, 조급함이 실수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